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간 우리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한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한 6, 7개월이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제 강연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이겁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 꼭 승리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을 실패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소원을 갖고 있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저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5가지 힘을 길러야 된다고 그동안 쭉 설명해 왔어요. 첫 번째 힘은 우리의 지적인 힘이에요. 뭐 지금 같은 지식 기반 사회에 지식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또 지식을 잘 갖지 못하면은 그만큼 자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식에 관한 얘기를 쭉 해왔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뭐 이렇게 지식을 가졌더라도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큰 일을 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꿈을 갖고 마음의 힘을 갖는 이야기를 제가 쭉 해왔고요.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을 아무리 갖더라도 내 몸으로 직접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몸이 참 필요해요. 참 제 주위에도 안타까운 분을 많이 봐요. 이제 살만한데 건강이 해쳐져서 자기의 삶을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봤었을 때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워두는 게 참 중요하죠. 네 번째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걸 어디다 쓰느냐가 참 중요하다고요. 어떤 사람은 가진 건 많은데 자기 욕심을 부리는데 더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기에 어떻습니까?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어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걸 자기 욕심을 부리는데 더 쓰면은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존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안 해요.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존경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성공시킨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라든가 물질들을 어떻게 잘 쓰는가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제 오늘 그 중에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 마지막에 한 가지는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을 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 원수처럼 지내가지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많아요. 결혼을 해서 사는데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알아야 되지만 바른 인간관계를 갖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이 우리가 바른 인간관계고 또 그런 바른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를 이해하려면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뭔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통 인간관계를 갖는다 그러면은 좋은 관계를 맺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 같은 데서 살다 보면 서로 부닥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은 그 관계를 풀어야 되니까는 야, 우리 한번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그래서 뭐 시컷 먹고 또 뭐 즐기다 보면은 좀 풀려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게 완전히 풀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약 살다가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관계가 나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만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네? 공동체 의식. 그럼 공동체 의식이 뭔가 설명드릴게요. 공동체 의식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는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좀 구태연을 할지 모르지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뭘 잘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큰 자부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학생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거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좋은 부모의 또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 뭐가 잘 되고 잘하기 때문에 야, 내가 잘났다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하지만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도 요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왜 그래요? 한 나라가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공동체 의식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관계를 좀 얘기 드리려고 그래요. 좋은 인간관계, 그거는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네,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건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남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동체 의식을 이해하려면은 나뿐만 아니라 누굴 이해해야 돼요? 남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동체 의식은 그렇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어디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나에서 남으로 변하는 걸 봤더니요, 사람이 좀 성숙해지면 남을 생각해요. 우리도 예를 들면요, 어렸을 때 철이 없었을 때는 항상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내가 뭘 먹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얼마큼 즐겁냐,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 낳으면은요, 부모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 뭐 먹을까? 나는 뭐 하면 즐거울까? 그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만약 아이가 있다면 뭘 더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뭘 먹여야 되나? 우리 아이한테 뭘 입히면 좋겠나?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 남을 생각해요? 성숙해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의식은 남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것이 아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을 성공한다는 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건 남을 도와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요, 내 것만 챙기고 살던 사람이 적어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남을 도와주고 그런 것이 정말 성숙되고 성공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남은 나 아니니까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 그러시네요. 가족 있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친척도 있고 우리 주위에 많은 그 다른 사람들, 그때 이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더 나가면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들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더 나가서는 어디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 전체 인류, 뭐 너무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까지 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남을 잘 돕고 그런 입장에서 내 가족을 사랑한다는 거 아름다운 일이죠.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가족도 못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가끔 보면. 좀 있어요. 좀 심각한데 나만 챙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넘어서 가족을 사랑하는 데까지는 가야 돼요.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 참 중요한 일이긴 한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내 가족만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다른 가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가족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내 가족만을 사랑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이해되죠? 네. 우리 국가를 사랑하는 거 귀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국가만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남의 국가를 해치게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히틀러가 그랬고 요즘 러시아하고 체첸 간에 막 전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다 자기 국가는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내 국가만을 사랑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인간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지 정말 이 남을 돕고 성숙된 우리가 사람들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거는 내 가족만을 사랑한 것을 넘어서 우리 국가만을 사랑한 걸 넘어서 보편적인 인류까지 사랑한다는 것까지도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럼 이제 남을 돕고 사랑하는 거 참 중요한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갖고 남을 도우면서 잘 살아가려고 그러더라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어떤 때 문제가 생겨요.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안 받아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려고 정말 노력도 하고 돈도 쓰고 그랬는데 자식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는 정말 싫어 그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자식 입장에서도 보면 어떤 때 억울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한테 한번 효도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해가지고 좀 잘해봤는데 부모한테 데려 어떡하는 거예요? 야단만 맞는 거예요. 옛날에 좀 우스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주 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 불효자가 한 동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효자가요. 자꾸 이렇게 불효자 얘기가 듣기 싫어가지고 효자는 어떻게 하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효자가 이러더래요. 저녁이 되면 효자가요. 부모님이 이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서 상 눕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럼 이불이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가면서 야, 정말 너는 효자구나. 정말 너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부모 이불에 싹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 녀석이 정말 불효자구나. 이제는 우리 부모 이불까지 뺏어 살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서로 좋은 관계로 도움을 가지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안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남을 사랑하려면요. 첫째 뭐가 해결돼야 되냐면요. 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그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이 많잖아요.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상처를 받으면 내 가슴 속에 뭐가 있냐면 날카로운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안 고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꽉 안았어요. 그럼 안아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남을 어떻게 돼요? 싹 찔러버리고 베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아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왜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부모가 과거에 많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치유하지 않고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요. 그럼 안다 보면은 사실 자기는 사랑하는 것에서 이렇게 안지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우리 부모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다 딛고 혼자 섰어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어떤 때는 실수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럴 경우에 어떻게 야단치기 쉬워요? 야,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딛고 일어섰는데 너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고 지금 얼마나 조건이 좋은데 못하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 사실은요. 무슨 마음에서 하냐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좋지 않은 조건에서 일어섰는데 너는 이 정도니까 일어설 수 있냐는 마음에서 얘기해요.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그렇게 안 느껴요. 우리 부모는 아니 자기 시대에 자수성가했으면 했지. 뭐 우리 애들 우리 옆에 친구들도 다 좋은 조건에 있고 그런데 왜 나만 꼭 그래야 되느냐 하는 굉장히 큰 아픔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요. 한 인간이 남들을 사랑하고 도우려면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고 진짜 나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어야지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가족이나 어떤 인간관계에서 남을 사랑하는 거에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 뭘 배워야 되냐면 누구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나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 나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남을 도우려니까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성숙해져야지 남도 성숙해서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볼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요. 인간으로 제대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나를 있는 그대로 못 봐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꾸 비하시키는 사람 있죠. 나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사실 나처럼 불행한 사람 없어. 뭐 내가 이렇게 뭐 부모님 입장에서도 보면은 남의 가정에서는 부모님들도 다 나를 다 잘 도와주는 거고 남은 인정하는 것 같은데 난 인정도 못 받고 하고서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이제 오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열등감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이 열등감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아픔이거든요. 그 다음에요.
자기 상처가 많이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우월감 가진 것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큰 더 병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 우월감이라는 것도요, 큰 병이에요. 상처예요. 이거를 치유해야지 자기를 진짜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뭐냐면요, 이 열등감은 어디서 왔고 우월감은 어디서 왔는가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열등감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뭘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약점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약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 많으신가 보네. 큰 소리로 대답하네. 어떤 약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뭐 어떤 사람은 게으르다든가,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아, 귀가 얇고, 뭐 남의 소리 너무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보면은 너무 어떤 일에 대해서 집착하고, 뭐 그런 것들 아니에요. 그런 열등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열등감을 만든다면 약점이. 그 다음에 우월감은 왜 올까요? 장점이에요. 나는 항상 부지런하고 약속도 잘 지키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 보면 시간도 못 지키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느껴져요? 사람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월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장점에. 그런데요, 사실 이게 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는 약점과 장점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이건 진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세상에는 우리한테 약점과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간들에게 약점과 장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점, 특별한 그 사람들의 기질과 특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말인가 아닌가 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강의를 하는데요, 개인에 대한 약점을 얘기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훈련을 할 기회가 생길 건데,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남하고 관계가 많이 깨지는 이유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약점과 장점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미워서 인간관계 깨질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약점, 아주 좋지 않은 점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하지만 어떤 때도 있냐면요, 그 사람이 너무 가진 장점 때문에 내가 미워할 수 없어요. 시기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남들하고 관계가 깨졌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과 장점을 잘 파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뭘 하냐면요, 내가 제일 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약점과 장점을 찾아보게 했어요. 근데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너무 관계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장점과 단점을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딸이었는데, 딸이 쭉 쓰는데요, 아버지의 장점과 약점을 다 쓰라고 그랬는데 장점은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약점만 가득 써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아빠가 그럼 장점은 없나 그랬더니요,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진 그 상처 때문에 관계가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약점과 그런 것들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집안을 돌보지 못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너무 완고하다. 그래서 집안도 돌보지 않고요, 완고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굉장히 야단치고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거의 원수처럼 됐어요. 제가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도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사람하고 부모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얘기를 통해서 마음을 풀어가다가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린 다음에 아버지의 장점과 약점을 써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풀리고 나니까요, 아버지의 장점을 몇 개를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요, 장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남을 도울 줄 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원칙을 지키면은 그것이 옳으면 끝까지 지킨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봤었을 때 재밌는 걸 발견하죠. 이 장점이 아까 아버지의 말한 약점하고 어떻게 해요? 같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장점이 있고 약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점이 있는데 그것이 좋게 나타나면은 장점처럼 나타나고 나쁘게 나타나면 약점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남들만 돕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 못 돕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어떤 때는 완고하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진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약점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자세히 살펴보라고요. 그럼 그것이 진짜 약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우월하게 자랑했던 것들 강점이 실제는 강점이 아니라 더 문제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은요, 게으르고 우유부단해 보여요. 뭘 하나 하면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막 야단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것이 조금만 잘만 지도하면은 그것은 뭐로 나타나냐면요, 굉장히 그 사람의 신중함으로 나타나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덤벙덤벙 되지 않고 잘할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중에 혹시요, 약속도 잘 지키고 뭘 하면 철저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 나가면은요, 그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켜요. 여러분들 약속 잘 지키고 철저히 하는 사람들은요, 잘못 나가면 어떻게 나가냐면요, 남을 절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시죠? 그런 사람들 잘못 만나면 죽어요. 만약에 약속 한 번 차가 잘못 타서 늦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요, 정말 나쁜 사람 된다니까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 아니에요. 물론 약속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 생활에서는 그걸 뛰어넘어서 비록 그런 것들을 잘못했더라도 그거를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더 폭넓은 마음이 포함되어 있을 때만 그것이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철저히 약속을 잘 지키지만 남이 못 지켰을 때 그것을 비난하기보다는 잘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저는 세인고등학교의 교장직을 맡고 있어요. 세인고등학교는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세인고등학교는 특수한 학교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5차원 전면 교육을 하는 학교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 5차원 전면 교육을 통해서 한 인간의 소질과 능력,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만든 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학교의 학생들을 뽑을 때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뽑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중하위권 성적을 가진 학생들만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한 학교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중하위권 학생들만 모았으니까는 정말 그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인고등학교가 올해 3년 지나서 1회생을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대학에 몇 명 가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수능고사 끝나고 정시 보기 전에 수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수시의 50% 이상이 대학을 간 학교예요. 이제 정시까지 다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학 가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 없이 시작한 아이들이 얼만큼 자신감을 갖고 자기 인생을 지금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가를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도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가정이나 학교나 본인이나 다 포기했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거를 처음에 우리가 와서요. 이렇게 했다 그래봐요. 에이, 공부도 못한 녀석들이 열심히 더 해.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은 아무 데도 못 갈 거야. 그렇게 시작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시 그걸 딛고 일어섰을까요? 못 섰을까요? 못 섰을 거란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왔지만 우린 분명하게 확신을 갖는데 너희들이 다시 꿈을 갖고 다시 시작하면은 너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또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서로 신뢰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이 마음이
탁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절대 안 열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여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1년 이상이 걸렸단 말이에요. 1년 동안에 학생들도 별로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못했을 때 여태까지 경험은 옆에서 도와줍니까? 못하면 버립니까? 보통요. 보통 버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말만 그러지 정말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신뢰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1년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인내하고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니까 뭐가 생겼냐면요. 신뢰감이 생겼어요. 이제 믿는 거예요. 아, 나도 할지 모르겠다.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를 끝까지 도와줄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결국은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거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에 공부 안 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잘 못했던 것들이 하나의 단점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장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꿔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약점을 약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게으름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게으름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신중함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막 덤벙덤벙 되는 것도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일에 대한 민첩함과 열정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중에 덤벙덤벙 되면 부모들 중에서 자꾸 그거를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안 돼요. 계속 덤벙덤벙 되게 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덤벙덤벙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첩하고 예민하게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어떤 아이가요, 막 게을렀어요. 그랬을 때 빠리빠리 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 신중함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가지 약점을 찾는 거예요. 또 그러면 뭐도 찾을 수 있을까요? 10가지 네, 장점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고 나면은요, 이 약점과 장점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로 공통 관계가 있다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집에서요, 이렇게 한 10개의 자기의 약점을 쭉 써보고요, 장점을 쭉 써보면 뭘 느끼냐면요,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어서 자기의 특질을 알게 돼요. 그래서요, 이렇게 특질을 안 다음에 뭘 하냐면요, 10가지 약점을 뭐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장점을 바꾸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10가지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면은 10가지 뭐가 생기냐면 나의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이 많은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단점이 많아서 상처를 입은 사람은요, 슬퍼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단점을 키우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요, 장점을 뭐로 만드는 훈련을 하냐면요, 약점으로 만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빠지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다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요, 내가 괜히 우쭐하는 우월감 같은 걸 없애고요, 겸손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요, 정말 어떻게 거만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잘 지키는 건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나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아까 자수성가 얘기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우리 한국 사회에 그게 우리 아이들하고 너무 나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 중에 정말 어려움을 딛고 일었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아름다움을 자식에게 아름답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아름다운 행위가 어떻게 돼요? 더 상처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내가 어려움을 극복해서 일어날 때는 그 우월감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우월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는요, 어려움을 극복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좋은 조건에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건,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좋은 조건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요즘 그런 걸 많이 알았는데요. 우리 시대가 굉장히 어려울 때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시대를 겪은 사람도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웬만한 사람은 점심을 먹은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6.25 끝나고 나서 아침 먹고 저녁은 먹지만 점심은 대충 뭐 죽이나 써서 먹고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요즘은요, 밥만 먹는 애들이 그렇게 거의 없잖아. 다 잘 먹잖아요. 너무 영양이
많이 생겨서 문제잖아요. 그러면 옛날이 더 어렵고 지금은 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더 어려워. 옛날에는 밥만 좀 고른 거죠. 뭐 유혹되는 것도 없고 별거 없었어요. 하지만요, 지금은 밥만 좀 잘 먹는 거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니까는 그걸 이해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약점과 장점을 벗어나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벗어나면은요, 인간의 내 내면적인 상처가 회복돼요. 자, 그렇게 회복되고 나서 남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진짜 사랑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요, 부모로서 아니면 자식으로서 사랑하는데 성공하길 바라요. 어떤 게 되더라도.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장점과 약점의 문제를 해결해서 자신의 특질을 개발하고 그런 상처로부터 회복됐을 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장점도 없고 약점도 없고 너무나 아름다운 뭐만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특질만 있는 거예요. 각자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찾길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특질을 찾았더라도 이 특질을 통해서 남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상처가 회복됐다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된다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뭘 길러야 돼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이런다고 해서 남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이 사랑해야지, 그래야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려면요, 도와줄 수 있는 근본적인 두 가지 힘을 가져야 돼요. 그 두 가지 힘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그걸 가지면은 정말 남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자식들도 많이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이웃들도 도와줄 수 있고, 정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과 국가를 도와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왜 그런가 알려드릴게요. 남을 도와주려면요, 도와줄 만한 능력과 힘이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가진 거 없이 남 도와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많이 가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많이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많이 가진 건 없더라도 내가 가진 걸 갖고 남을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진 거. 그것이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제가 지난 강의 중에 몇 번 얘기 드렸던 내용들이지만 이게 이제 남을 돕는 데 쓰여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남을 돕기 위해서는 자유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자유에너지. 이 자유에너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1,000만 원을 갖고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900만 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니까 집도 큰 거 사고 또 자동차도 큰 거 사고 어디 여행 갈 때도 아주 비싼 음식 먹고 그래서 900만 원치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900만 원 쓰면은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8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800만 원을.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절제를 하는 것 같아요. 굶째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도 뭐 큰 거보다 좀 약간 뭐 작은 거 사고, 집도 뭐 꼭 뭐 큰 집에 되냐 그래서 약간 좀 작게 살고, 또 뭐 어디 여행 갈 때도 뭐 꼭 1~2집 안 가고 좀 이렇게 깨끗하게 좀 괜찮은 집을 이렇게 가면은 훨씬 적게 자기를 유지하는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600만 원을 들여서 자기를 유지해요. 그러면 얼만큼의 자유한 에너지가 있습니까? 200만 원이 있잖아요. 자,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가졌고 이 사람은 얼마를 가졌어요? 800만 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큰 일을 할 것 같아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큰 일을 할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일을 해요? 800만 원인 가진 사람이 더 큰 일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슨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자유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요,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가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뭐예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에너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돕지 않는다 그러고 나는 이렇게 조금밖에 없으니까 남 도울 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가졌느냐를 떠나서 내 자유에너지를 많이 늘려야 돼요. 자, 한 예를 들게요. 부모가 자식을 잘 가르치기 원하지만 잘 가르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요. 가능한 돈을 모아서 과외 공부 선생님한테 맡기려고 하죠. 추세가요. 하지만요.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도와주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부모가 조금이라도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는다 그러면은 나중을 통해서도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아이들도 저도 길러보니까는 굉장히 끝까지 나가고 있을 것 같지만 벌써 고등학교만 지나면은 우리 주위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관계를 맺을 새도 별로 없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대학을 다 가서 떨어지고 나니까요. 한 달에 전화 한 번 받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미 우리하고 관계는 거의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뭘 줄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다 남의 손에만 또 맡겨놓으면 나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인생의 자식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에게 가능한 내 거에 좋은 점이 있으면은 주는 것이 그건 아주 인간의 바른 것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자꾸 피하다 보면요. 아무것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은 잠깐 낳다 그냥 헤어져서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하고 거의 같아요. 하지만 현명한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내게 가진 게 별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를 늘려가요? 자유에너지를 늘려가잖아요. 그럼 그걸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 나눌 수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하고 가능한 5분 같이 있는 거하고 10분 같이 있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시간도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바쁘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에너지를 잘 조절하면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어떤 거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기 위해서는 자유에너지를 늘리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이건 특별한 무슨 이론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유에너지를 늘려놓은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늘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은행에다 저금해 놓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금한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늘려놨는데 저금만 해놓으면 그것이 에너지를 쓰여져요? 안 쓰여져요? 안 쓰여진단 말이에요. 이 자유에너지를 만든 다음엔 그거를 나눔의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요.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다 잘하기 원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자기 일을 잘 먹고 잘 사는 데까지 갔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만약에요. 지 것만 챙기고 욕심만 부리고 그런 아이가 되는 거 여러분들 정말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안 원하죠. 왜 그러냐면요.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요.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부모도 위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을 나만 챙기는 아이로 만드는 건 너무나 비극적인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요,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다음에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해서 너 공부 열심히 잘해서 부모 잘 먹고 잘 살게 하라는 게 아니야. 너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야. 거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요. 아이들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철저히 이기적으로 만든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가 원래 이기적인 애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기적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 남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데 부모가 철저히 이기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공부 하나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공부도 또 잘해지면 다행인데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렇게 이기적인 애가 특별히 공부 잘한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근데 공부도 별로 잘해진 것도 아니면서 철저히 이기적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도 위하지 않고 부모도 위하지 않아요. 그건 자업자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위기의 자업자득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금 우리 심각한 문제가 왔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아이들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요, 자기를 잘 가꾸는 것도 배우지만 남과 나누고 살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나눔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눠라 얘기해 주는 거를 절대 안 돼요. 나누기 위해서도 어떤 훈련을 해봐야 돼요. 나누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매일 챙기는 훈련만 했어요. 매일. 그런 사람이 나중에 나눠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못 나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은 그럴듯해요. 내가 지금 열심히 돈 벌어서 이 다음에 한 10년 후에 돈을 뭐 100억이 걸면 남을 돕겠습니다. 그런 사람 돕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열심히 버는 훈련만 했어요. 그러면 10년 후에 사람은요, 훈련한 대로 자기가 되는 거예요. 10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그때 나눌까요? 뭐 할까요? 또 벌라 그래. 왜냐하면 10년 동안 버는 것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 할 줄 아는 게 뭐밖에 없어요. 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히 못 쓰고 살아요. 쓸 수 있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나누는 사람은 왜 나누냐면요, 나누는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훈련은 꼭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누기 위해서 이럴 수 있어요. 1,000원씩 우리가 살면서 한 달에 1,000원 정도 남한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매달 그 1,000원씩 이렇게 남에게 줘본 사람은 한 10년 지나면은요, 돈이 있건 없건 남한테 돕고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 이 다음에요, 정말 이게 금방 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전화 걸어주고 그런 거 참 기쁜 일이에요, 부모한테는요. 그런데요, 우리가 부모한테 전화를 걸어본 것이 거의 아이들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절대 부모한테 전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다음에 자식한테 전화 받고 싶으면요, 쇼를 해야 돼요. 평소에는 안 하더라도 아이들이 보고 있으면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중에 우리들에게 전화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안 하는 한 절대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 외로울 때 아이들이 전화 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것은 나눔의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다음에요, 자식들이요, 부모들한테 어려울 때 아니면은 할 때 이렇게 선물하는 거 참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들한테 선물해본 경험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나눔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정에 아이들에게 하루에 1,000원씩 남에게 주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1,000원만 주면요, 아프리카나 이북 같은 데서는요, 한 달간 생명을 연장해요. 우리가 쇼로라도 이렇게 주는 연습을 하면 지구상에서 한 사람이 생명을 연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첫째, 남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건데 그 이전에 뭘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거 나를 사랑하는 것 갖고 남을 돕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자유에너지를 늘리는 거고, 두 번째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해갈 때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이요, 정말 아름답게 변할 수 있고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공감이 되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고 또 서로 좀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받아보고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딸아이를 둘이를 기르고 있거든요. 근데 큰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내성적이면서도 이렇게 차분한 것 같기도 한데요. 가끔 보면은 이렇게 또 그런 반면에 굉장히 이렇게 좀 덜렁대는 면이 없지 않아 참 많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양면성이 드러나 보일 때 엄마로서 이거를 어떻게 길러야지 잘 기르는 건지 참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양면성일 때 지금 현재 어머니는 어떻게 지금 좀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을 딸이기 때문에 제 욕심은요, 네. 좀 차분하고 얌전하고 이렇게 좀 자랐으면 하는 욕심으로 네.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해갑니다. 지금 그 아주 상당히 좋은 질문이고 또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양면성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면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차분한 것 같으면서도 덜렁대고 그런 건데요. 근데 그 양면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건 동전의 앞뒤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보지만 사실 내성적이어서 내성적이게 아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외향적인데도 많은 이렇게 압력이 있어서 내성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면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그걸 다 드러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막 우리는 어떨 때 눌러버리니까는 어떤 건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경우에 어떡하냐면요. 두 가지가 다 드러나게 하되 부모가 지금 유도하신다고 했잖아요. 딸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런 건데요. 그건 사실 누구 욕심이에요? 엄마 욕심이라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하나의 개체로서 사실은 그 아이의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고 또한 그 자기의 또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이 나쁘고 좋은 게 없잖아요. 덜렁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덜렁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활발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차분하게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개척 정신이 없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없기 때문에 부모가 의도대로 하는 거는 잠깐 유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 드러나게 해주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아이의 특징이 나타나고 특징이 나타나면 그것을 키워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여성이기 때문에 차분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들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아이가 생겨난 대로 그 아이가 그것을 피고 살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권리도 있잖아요. 부모가 내가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권리를 우리 아이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의무로 바꿔주는 게 참 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것들을 다 양면성 있으니까 도와주되 그 아이의 그 장점이 나타날 때까지 대래 잠깐 멈춰서서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저는 옛날에요, 내재적으로 약간의 좀 그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키가 작았어요, 옛날에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할 때 잘 되나 안 되나요? 안 됐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운동을 하면 안 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운동을 못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거의 운동을 못 하는 게 없을 정도로 만능으로 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실수 때문에 그랬어요. 어느 날 배구를 하는데요. 배구가 이렇게 오면은 블로킹 하는 되는 것처럼 확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잘못 뛰었는데 손을 잘못해서 뛰었는데 그게 탁 맞아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점수를 탁 땄다고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되네. 그래서 두 번째 또 뛰었어요. 근데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운동을 계속 시작을 했는데요. 내 안에 운동을 잘하는 근본적인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운동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운동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른 걸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은 어떤 때 그것이 도와주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될 거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도와주는 것이 막아버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징을 내 자신이나 우리 자식이나 그것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인생을 승리시키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